우물은 속트나 학교에 있는 우물인데요. 이렇게 폐쇄돼 있고 학교에도 없고 저기 밑에서 끌어와서 물만 있으면 물이 지금 전부 다 녹입니다. 녹. 오염되어 있는 물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죠. 많이 틀어도 요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600명 어린이들이 요 수도 하나를 통해서 다 물을 먹는 모양이에요. 캄보디아 마을마다 있는 우물입니다. 많지 않아도 하나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많은 단체들이 우물을 파견하는데 거의 다 1년이 지나면 다 오염이 돼버린대요. 근데 이제 그 식수를 먹고 병이 나니까 하나를 파더라도 제대로 된 우물을 파주는 게 캄보디아인들이 원하는 거래요. 벌써 지금 한 거의 10년이 다 지났네요. 이렇게 해서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런 물이 아이들에게 몸에 들어가니까 물도 나오지 않고 지금 현실 물 색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요. 네,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물에 시스템이 더해져가지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다 물들어 오시고 계세요. 야, 많이 했다 건. 희망입니까? 희망이 아니죠. 후원해주신 덕분에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우리 귓전수가 메말랐던 이 운동장에 꽃이 피고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고 있고요. 짠! 한글 지역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는 길입니다. 환경도 캄보디아보다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더 훼손도 덜 할 테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총 한국에서는 30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날씨 걱정도 있었고 비가 오면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길인데 이렇게 시절 인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18,000달러를 준비해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질 건데 이지수 박사님을 만나뵈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지금 크기가 19 square per mile이거든. 네. 건기하고 우기가 따로 1년에 있어요? 6개월씩 따로 돼 있어요. 우기 6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비가 내리죠. 그때 이제 나무들을 심고 키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아무거나 꽂으면은 뿌리를 내려요. 뭐 잡초가 잡초가 한 10피트씩 자라요. 그 주위를 깎아줘야지만 나무가 살죠. 그게 어찌 보면 돈이 일이에요. 많이 드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죠. 참 힘들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는 케어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왜 시작하신 거예요?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빚진 것은 다 갖고 가야지. 조금이라도 사는 것이 다 남의 것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대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니카라과에 한국인이 이렇게 나무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나라에 오는 사람도 즐거워요. 한국 사람이 나무를 심으러 왔다. 자기 리조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광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믿지 않죠. 이것을 또 자연구역으로 네, 신청했다면서요? 신청해서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것도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개발을 못 해요. 지금 이곳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보트를 타는데도 톤으로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온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주 리갈리 된 그런 리저브 랜드라.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큰 불이 나요. 그 어린 것들이 어린 다 타 죽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심어야죠. 3살 유치원 아이들부터 해서 정말 어르신, 80세 어르신까지 조금씩 다 이렇게 모았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 유용하게 써서 나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만 그루 나무 파이- 심기 파이- 파이팅!
반갑습니다. 저는 히파 채완입니다. 어서 오세요. 희망입니다. 저는 니카라가 3일차, 4일차 수행정진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더운 편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틀 1박 2일 동안 니카라과에 나무를 심을 만한 우리 희망을 파는 사람들 숲을, 우리 기전가족 숲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러 저희가 니카라과 그 지금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둘러봤습니다. 말을 타고 둘러보고 어떤 곳에 나무를 심을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 거기에 대한 또 의논도 회의도 했습니다. 다양한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곳 니카라과 시간은 새벽 아침이죠. 아침 6시 정도 됐습니다. 뒤쪽으로 바로 옆에 이제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서 계곡 물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가끔씩 또 뭐 새소리나 원숭이 소리들이 좀 잡음들이 들릴 수 있는데 자연의 그 아름다움으로 생각해 주시고 편안하게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배웠어요. 숲속을 말을 타고 쭉 돌면서 이 나무와의 전쟁은 한마디로 이 산불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나는 경우 한마디로 이제 나무는 타 죽죠. 근데 이 불을 일으키는 이 원인이 물론 인재도 있지만 자연 발화가 또 있대요. 자연 발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자연 발화에서 가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곳에 계신 분들의 어떤 조언으로는 박사님의 조언으로는 이 건초 풀이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말라서 그 풀이 이제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이 아마존 지역의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풀을 질러서 자연 발화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쪽 나무들을 다 태우고 그래서 태워진 곳이 이제 밭으로 대두를 심고 콩을 심고 곡식을 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나 돼지를 먹이는 그런 양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소를 또 키우고 소를 또 잡아서 우리가 또 육식을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딜레마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니카라과 아마존 지역에서 중미에서 가장 큰 나라 니카라과에서 이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성금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나무를 심는 그런 여정이 있는 아침입니다. 여기 지금 8시 30분에는 아침 식사를 이제 곧 할 테고요. 지금은 6시 정도 됐으니까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숲속을 찾아서 어제 봐뒀던 숲속을 찾아서 그곳에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나무가 보통 이제 저희가 심는 나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 정말 큰 나무죠. 이렇게 크면은 거의 저희가 몇 사람이 이렇게 바오밥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 나무를 심을 예정인데요. 그 나무가 한 10년, 20년 되면은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처럼 큰 이렇게 줄기가 둥그런 이런 나무 있죠. 그 나무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참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 박사님께서 미리 심어놓은 몇십 년 전에 심어놓은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하늘을 향해서 20m, 30m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볼 때마다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와, 내가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의 그 그늘과 산소 그리고 열매, 향기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이렇게 약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심고 노력하면 가꾸면 우리 지구를 잘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이 이걸 습관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해치기만 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만 하고 발전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돌아보면서 현재에 와보고 현재에 와보니까 이제는 제가 절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덕분에 도와주신 덕분에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천명상대학생 그리고 NGO 희망을 파는 사람들 공익법인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체력 관리 잘해서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이게 저도 아직까지 시험 보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둘러보고 이 플랜을 짜는 일만 지금 2박 동안 했는데 심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몇 나무 심으면 뭐 피곤해서 더 이상 심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영상들과 사진은 참 또 인연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또 편집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초, 풀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만 제거를 안 하면 길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그루를 케어하는데 6개월 동안 한 그루를 케어하는데 이제 33,000원 정도 인건비가 드는 거죠. 나무를 심는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케어하는데 풀을 제대로 자르고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6개월 동안 클 동안에 이 풀들이 더 빨리 커서 이 나무를 햇볕을 못 보게 하죠. 그러니까 이 풀들을 잘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이 나무를 키울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오늘 여러분과 월요일 수업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광주 법문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정전이 돼 버려 가지고 업로드가 멈춰진 거예요. 여기서는 제 영상 2시간짜리를 하나 업로드 하려면 이렇게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려면 거의 8시간 정도가 업로드 시간이 걸려요. 한국에서는 5분도 걸리지 않는 것이 5분 10분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아마존 지역이니까 8시간 걸립니다. 물론 그것 또한 작년에는 할 수 없을 만큼 더 느렸는데 지금 조금 개선됐습니다. 그 또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명상 대학생 분들 정신 딱 차리고 선생님 여기 와 있어도 여러분 정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나갑시다. 오늘도 지금 여기 절 수행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이 아마존 니카라가 여행 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 수행은 좀 각자 아침이나 점심때나 아니면 방송 끝나거나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모기도 많이 물리고요. 어제 이제 산 돌면서 숲속 돌면서 특히 모기가 조심해야 되죠.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등등 조심해야 되니까 아주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물리는 10방 물리고 어떤 분은 20곳 물리고 아무리 그 모기 기피제를 막 뿌리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부지런히 여러분 수행 정진 저도 이 밀림에서 잘하고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일정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음인력 같이 읽고 이제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94일차 수행정진 귀천명상대학 수업 정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 마음인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월 22일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가?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그 걱정은 어디에도 없다. 혹시 아직도 걱정하는가? 그렇죠. 우리의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할 것 같으면 걱정해서 안 되는 일이 없겠죠. 하지만 걱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걱정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건 걱정이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생각은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걱정도 내가 아니다. 이 걱정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걱정도 죽음 앞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현존이라고 합니다. 현존.
현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근본 마음가짐이고 근본 가르침이다. 나는 현존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나는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나는 수행자다. 이 마음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는 수행정진으로 만들어가고 수행정진하는 수행자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7월 20일 인력 같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특별하게 나눔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다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고 남인자님 나눔 감사합니다. 김정수님 나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학 신청 받고 있습니다. 17기 대학이죠. 대학 신청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달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아이고 전기가 또 나갔네요. 전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또 전기가 나가면 이게 녹화가 다 무효가 되는데 방금 전기 나갔다가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7월 25일까지 귀천명상대학 17기 수행정진 같이 함께 하실 분들 받고 있습니다. 월, 화, 목요일날 밤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함께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수행정진하고 명상 수행을 꾸준하게 5개월 과정으로 12월 31일까지 올해는 좀 특별하죠. 12월 31일까지 올해 마무리까지 수행한다. 수행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수업은 월, 화, 목요일마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마음 공부를 좀 심도 있게 같이 함께 저랑 실시간도 좋고 재방송도 좋고 함께 하실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올려주신 그런 고민과 또 이럴 때는 어떤 명상 처방전이 좋은가, 또 이럴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올라와 있죠? 네, 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저는 원하는 회사에 드디어 입사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입니다. 3개월 동안은 정신없이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그 후로는 저도 모르게 자꾸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들어오기 힘든 직장이다 보니까 그 직장에 들어온 친구들의 스펙도 좀 뛰어났고 모든 게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상사에 대해서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일을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왔지만 결국엔 직장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 비교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다른 직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어떤 명상이 좀 도움이 될까요? 처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뭐 꼭 직장뿐만 아니라 뭐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항상 뭐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직장뿐이겠습니까? 가정생활에서도 저도 2남 2녀거든요. 이제 형, 누나, 여동생 그리고 저가 있는데 제가 셋째인데
형한테 신발 좋은 메이커 사주면 나도 엄마한테 조르기도 하고, 그리고 형 옷을 물려 입으면 명절 때 새 옷 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항상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든다고 하셨는데, 각자 참 소중하고 각자 참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또는 뭐 배우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집안과 또 나의 집안 비교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부모와 나의 부모를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비교심인데, 이 비교심이 항상 고통의 시작이죠. 비교심은 고통의 시작이다. 비교심은 고통의 시작이다. 괴로움의 시작이다. 제가 어제 이제 새벽 5시에 좀 일찍 잠이 깼어요. 여기서 한 새벽 3시 되면 잠이 깨는데, 뭐 시차가 뭐 파리에 있다가 또 여기 왔다가 중미에 왔다가 프랑스에 있다가 유럽에 있다가 이렇게 시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서 많이 하시는 게, 최원님 시차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시차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뭐 잠이 오고, 그리고 뭐 어느 때 배가 고프고 좀 피곤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시차라고 생각하면 계속 시차에 내 몸이 적응하려고 애쓰고, 시차라는 그런 그 관념 속에서 물론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이겠지만 내 몸이 더 피곤하고, 시차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고, 그리고 시차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차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서 1시간 자서 일어나면 또 그때 일하고, 그리고 또 잠이 오면 또 누워 있다가 또 눈 뜨면 앉아서 또 명상하고, 또 잠이 오면 또 자고, 30분 단위로 되어도 이렇게 30분 단위로 계속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뭐 새벽 2시에 깨서 또 명상하고, 또 3시까지 하다가 또 3시에 새벽 3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또 여러분과 오늘 방송할 거 이거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시간은 물론 흐르고 우리가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시간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지만 결국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 시간이 주체가 되고 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거는 저는 오히려 더 머슴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흐르든 시간이 뭐 시차가 있든 없든 그냥 내가 눈을 뜨면 일하면 되고, 눈을 감으면 잠자면 된다.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 배가 부르면 그만 스탑하면 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든 위장에 음식이 차면 그만 먹으면 되는 것이고, 피곤하면 누우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잠시 숲을 걸었는데, 쭉 걸어가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바닥을 잘 보고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뭐 짐승들도 많고 벌레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쭉 걸어가는데 뱀도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여기 계신 분의 말씀으로는 보아뱀하고 여우하고 싸우는 걸 보셨대요. 보아뱀, 큰 뱀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이 여우하고 싸우는데 여우가 그 보아뱀을 이기는, 보통 보아뱀이 이기는데 여우가 몇 마리가 되니까 그 보아뱀을 공격하더라, 이 얘기를 들어서 또 지나가다가 뱀이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악어도 이제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산책을 이렇게 쭉 했는데 계속 바닥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니까 그 바닥에 뭔가 검정색이 저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 검정색이 그림자가 없는데, 뭐가 물체가 없는데 저 그림자가 막 움직이네. 그림자가 움직이니까 저는 이제 이 나무에서 뭔가 그늘이 져서, 그림자가 져서 땅바닥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세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바닥에, 여러분 그 바닥에 자세히 보니까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이렇게 작업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옮기기도 하고. 그걸 물끄러미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그게 그 개미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개미가 내 몸에 올라타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도 모르고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보고 있는데 야, 그런데 제가 이걸 내려보고 자신을 공격할 수 있고 밟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줄지어서 그 수만 마리의 개미가 한 곳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피해가면서. 야, 이게 자연의 이 이치구나. 자연은 참 위대하구나. 각자 개미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다라는 걸 그 개미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의 그 훌륭함이 그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와,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한 곳에 몰두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수만 마리의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길을 맞춰서 한 방향 또 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너무 멋진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이는 개미들을 봤어요. 개미가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기 호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의도의 6배죠. 600만 평이니까 여의도가 100만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의도의 6배 600만 평이 지금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무를 벌목할 수도 없고 불을 지를 수도 없죠. 자연 발화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도 다 이쪽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호수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온천수가 나오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적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뜨겁고. 그래서 요 온천에 있는 그 호숫가에 앉아서 이제 아침 명상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양반 자세를 하고 좌선 명상을 하려고 이제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명상을 하니까 시간이 또 금세 가니까요. 뭔가 위쪽에서, 나무 위쪽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하는 저에게 뭔가 나뭇가지나 잎 그 열매 같은 걸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때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 열매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둑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눈을 떠서 나무 위를 딱 바라보는데 검정색 물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서. 어차 싶어서 딱 위로 봤죠. 원숭이인 거예요. 원숭이 2마리가 저에게 이제 장난을 치듯 호기심에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번에 제가 지금 명상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한 10m 앞에 이 악어가 나무에 이렇게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어서 명상을 하면서도 살짝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제 호수 앞에서 이제 앞만 신경 쓰고 있었죠. 호수 명상을 하면서도 물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이제 그래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질지는 몰랐죠. 자세히 보니까 원숭이 2마리가 서로 저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크진 않았어요. 소리는 엄청 크죠. 왁왁왁 이런 소리 나는데 사실은 그 크기는 크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을 통해서 검정색 물체의 눈반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쥐어잡고 저를 위협하듯이 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명상을 멈추고 올려다보면서 또 원숭이 소리만 들었지 직접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여기 와서는. 그래서 원숭아 이렇게 말했죠. 뭐 니카라가 스페인 말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부드럽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여기 잠시 명상하고 갈게. 반갑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몇 번 더 이제 저를 위협하고 던지더니 제가 이렇게 호전적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 원숭이가 자기가 있던 그 나무가 좀 더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고 저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는지 그냥 편안하게 해치지 않는 적으로 생각했는지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나무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무도 이렇게 나무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도 교감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제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박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곰이 이제 나무를 심어 놓으면 해치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해치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금방 심어 놓은 나무들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기도 하고 잘 자란 나무를 이렇게 발톱으로 곰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뭐 그래서 나무에다가 그 후춧가루와 그 고추기름을 발랐대요. 그러면 나무에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해서 보통 곰들은 이 발톱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먹는데요. 먹는데 그걸 먹으면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먹으면 기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에 손을 안 대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무마다 이렇게 후추와 고추기름을 발랐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박사님께서 편지를 썼대요. 곰아, 내가 심은 나무에게 해치지 말고 네 삶을 살아가렴.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그 나무에 이렇게 붙여놨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도 들으면서 우리가 믿기지 않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 후에 곰이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만 나무를 해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미스터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볼펜에 무슨 향을 좋아하지 않는가? 아니면 물감으로 써서 그 물감의 향이 싫은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종이에 어떤 그런 무슨 곰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 묻어 있었던가? 아직까지도 그걸 알지 못하겠지만 그게 너무 신비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곰이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썼습니까? 스페니쉬로 썼습니까? 영어로 썼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한글로 쓰셨대요. 그러니까 한글을 더군다나 알아볼 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뭘까? 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곰이 어떤 인간의 정서를 느끼는가? 아니면 동물들도 우리 인간과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말을 같이 타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도 말도 자기가 간 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길은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좀 험한 곳으로 가려고 말에 머리를 돌렸는데 고삐를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말들이 자꾸 원래 가던 방향으로만 가려고 안전하게만 말들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낭떠러지를 가도 절대 낭떠러지로 가지 않죠. 이렇게 자신의 갈 길로 이렇게 갑니다. 말이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스마트한 동물이란 걸 여기 와서 또 한 번 느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좀 험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꼬피를 돌렸는데 안 가려고 이제 이 말들이 자꾸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쓰다듬고 계속 케어하면서 교감을 하고 얼굴을 만져주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니까 말들이 그제서야 안정을 취하고 이 곳으로 터닝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과 사람, 말도 다 교감이 되고 동물들도 그렇고 이 나무들도 그렇고 꽃들도 그렇고 다 이게 서로가 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 교감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까 회사에서 이 스트레스 받고 다른 직원과 비교하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적이 많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잖아요. 제가 이 원숭이 조금 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원숭이들이 옛말에 생각이 많고 그리고 정신이 산만하고 이리저리 자꾸 남 눈치 보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또는 기대심이 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을 빗대어서 한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동물로 비유할까요? 멍키,
바로 원숭이에요. 정신이 산만하고 혼미한 사람들을 원숭이처럼 비교해요. 원숭이가 자신의 다른 존재 비교 많이 하죠. 따라 많이 하죠. 그래서 뭐가 하면 원숭이도 따라하고, 그래서 굉장히 따라쟁이입니다. 손도 잘 쓰고 생각이 많고, 원숭이는 제가 예상하기는 아마 남과 비교하고 인간과 비교하고 자신의 무리의 원숭이들을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는 굉장히 잘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삼장법사와 서육이 봐도 이 원숭이, 이 손오공이 나오죠. 손오공이 굉장히 생각이 많고 발칙하고, 그리고 또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그래서 우리가 옛 성인이 이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아상이 너무 많고, 아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아상이 사라진 게 아상타파니까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마음, 남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원숭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 성인들은. 그래서 너 원숭이처럼 날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본인의 고집만 챙기는 사람들. 이 서유기에서도 손오공이 얼마나 고집이 많아요. 부처님 손바닥인데도 끝까지 옥황상제 하늘나라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서유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옛 성인들은 항상 원숭이처럼 날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본인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그 회사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인은 이미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본인은 이미 잘 헤쳐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정도로 능력 있고 어찌 보면은 잘 살아가고 있는, 계획대로 플랜을 잘 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본인의 작은 소원이었어요. 바람. 그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룬 마음에 대한 감사함과 이룬 마음에 대한 그런 자신에 대한 큰 짐을 덜어내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욕심이 그 원을, 발언했던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마음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오만이자 인간의 착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질문자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실수를, 과오를 범하죠. 내가 이것만 이루었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루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그 발심보다 더 큰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차 한잔 하면서 박사님에게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박사님, 인간의 이 욕구, 욕심, 이것을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욕구와 욕심은 삶의 의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물 한잔 할까요? 대학 신청 이정은님 감사드리고요. 최진욱님, 그리고 황정목님 수업 신청 감사합니다. 김선아님 대학 신청 감사하고요. 윤순이님, 김현선님이죠. 강미자님 수업 신청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용식님, 김명조님, 최원준님, 정경순님, 나무 심기 프로젝트 희망을 나눠주고요. 김정순님, 그리고 정서연님, 그리고 함소연님,
박외자님, 김윤경님, 함영애님, 권진님, 김정임님, 김해, 윤태용님, 이경수님 등등 나눔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욕구는 이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욕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도 없었고 인간의 문명은 퇴보됐겠죠. 하지만 이 욕구가 지나치면 욕망이 되고 집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든 욕구와 집착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은 멸망에 가는 과정, 자연재해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과정, 인간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가 문명을 발달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더 많은 빌딩을 세우고 더 많은 차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생물들을 죽이고 멸종식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발전과 발전을 거듭할수록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생명체들은 파괴되고 그 결과 자연재해가 더 크게 일어나고 그 결과 인간은 홍수나 지진, 산사태, 폭발, 화산 폭발 등등 지구의 온난화로 더 많은 존재들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이 딜레마, 이 윤회의 관점, 모든 것이 인연과보의 관점. 그러니까 사실은 욕구가 삶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욕구가 더 커져서 집착이 되면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우리가 2024년에 막닥뜨린 이 시점, 우리가 과거 2030년이 되어서도 이 방송을 보시겠죠. 많은 분들이 1일차부터 7년 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5년 전에 제가 방송, 이 법문한 것을, 강연한 것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그리고 제가 그 댓글에 항상 하트를 이렇게 읽어보고 달고 있습니다. 아, 채화님이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채화님 법문 이때는 이랬구나. 옛날 법문을 들으면서 아주 또 재밌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듯이 지금 2024년 제가 지금 아마존 니카라과에 와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왜 와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을 여러분과 함께 도모해 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지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기 때문에 지구 자연 환경의 파괴, 지구 온난화의 원인,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가 100년, 200년 전, 300년 전 일어날 법한, 한번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도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그런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해수면은 점점 오르고 북극의 빙하는 점점 녹아내리고, 이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이건 어떠한 것보다 지구를 위한 일이다. 희망 세상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끼를 입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저는 지금 이 제가 하는 일이 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발언했기 때문에 지구를 지키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구에 빚진 것, 환경에 빚진 걸 조금 되갚고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발심한 분들이 지금 함께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으로, 내 생일 때, 어머니의 생일 때, 또는 100일 기념으로 한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몰입이고 몰두고 집중이라고 보거든요. 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의 나무를 잘 심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집착이 되면 되지 않겠죠. 내 가정을 모두 다 던지고 여기 와서 나무를 심는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박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짜증이 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 또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사에 입사하는 게 원이었어요. 근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들어가기 힘든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들어오면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발언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미 입사하고 난 다음에 입사 대상자들, 상대방들, 같은 회사원들하고 비교하는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딜레마인 거예요. 왜냐?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 내가 회사에 입사했지만 또 다른 욕심을 만들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 본인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입사해서 그 회사원보다 더 능력이 월등하고 내가 더 빨리 승진한다 하더라도 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무언가를 나를 옥죄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매 순간 내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발생된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감,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기대하는 순간 고통이 발생된다. 기대하는 순간 괴로움이 발생된다. 기대와 비교,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서 본인은 벗어나야 돼요. 자, 이제 정리가 점점 되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하고 다른 분과 비교하는 게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전부터 비교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항상 존재했구나. 이건 회사 직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회사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보다 잘하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상사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나의 문제구나. 이걸 딱 무릎을 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조금 전에 개미 얘기하고 제가 원숭이 얘기했습니다. 개미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개미가 과연 다른 개미와 비교할까? 개미가 열심히 일개미가 나는 왜 여왕개미가 되지 못했어? 라고 비교할까? 비교한다면 저렇게 목숨을 다하면서 밟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여정길을 부지런히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일개미로 살아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일개미는 여왕개미와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는 병정개미도 일개미와 여왕개미와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왕개미가 일개미를 무시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병정개미가 일개미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저는 개미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집단, 대학생도 한번 적어볼까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 요거는 이제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의 이 학자가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집단 속에서 군립되어 오고 성장되어 오고 형성되어 온 무의식이 하나 있다.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집단 무의식을 리콜해서 칼융이라고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칼융. 칼융의 스승이 지그먼트 프로이트예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먼트 프로이트. 지그먼트 프로이트는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안에
전의식, 의식 전에 있다고 해서 전의식 또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뭐 지금은 정신분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이론이 되었죠.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훌륭한 이 두 학자가 바로 아인슈타인과 지그먼트 프로이트예요. 이 두 학자가 가장 위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학자는 이제 과학적인 쪽이고 한 학자는 정신학적인 쪽이죠. 그래서 과학과 이 정신학, 이 물질과 영혼 또는 물질과 정신,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겠죠. 자, 그래서 사실 개미는 어쩌면 그 어떠한 개미와도 비교하지 않고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개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개미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아차려 봤어요. 개미는 아주 작잖아요. 작은 개미, 큰 개미도 있지만 보통 잘 보이지 않아요. 뭐 5mm, 3mm. 개미 한 마리는 작은 눈, 그 안에도 눈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 가슴, 배가 있어요. 작은 눈에 작은 몸에 느끼면서 작은 몸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그 세상은 개미만의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바퀴벌레가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렁이가 볼 수 없는 세상이고 악어가 볼 수 없는 세상을 개미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눈높이에 맞춰서 스스로 땅 속에서, 땅 위에서, 물 위에서, 나무 속에서 스스로 적응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개미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미가 무당벌레를 부러워할까요? 개미가 물고기를 부러워할까요? 개미가 악어를 부러워할까요? 개미가 원숭이를 부러워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미가 여기 지금 도마뱀이 너무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다 도마뱀이 많아요. 도마뱀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도마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개미들은 개미들의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개미 한 마리로는 보잘것없지만 개미 수만 마리가 뭉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저는 개미 속에 있다고 봐요. 그들의 잠재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지 개미는 스스로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란 존재가 개미보다 못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개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밟힐지 모르고 언제 수명이 마감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저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생명에게도 기대지 않는 마음을 개미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개미를 보면서 많은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나무를 막 올라가요. 저는 나무를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저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벽을 막 기어 올라요. 저는 기어 오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10m가 되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개미는 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바로 사고 나고 죽을 수 있어요. 개미는 물에 던져놔도 나뭇가지를 잡고 다시 밖으로 나와요. 인간은 헤엄치지 못하면 금세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100m 높이에 떨어져도 개미는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사망하기도 합니다. 땅속이든 땅 위든 수중이든 물속이든 공중전이든 수중전이든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개미를 하찮은 개미 한 마리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의 오만한 마음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몸무게가 60kg, 70kg 되면 100kg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죠, 잘. 역도선수 아니면.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의 5배, 10배 되는 것도 움직일 수 있죠.
개미는 자신 스스로가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미는 스스로 자신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가짐, 개미의 의식,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의식은 오랫동안 개미가 이 지구상에, 지구가 존재하면서부터 오랫동안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생물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각자 생물체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매력이 있고 자신만의 존재에 힘이 있다. 그 집단 무의식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지쳐도 나는 안 되는 인간, 조금만 우울해도 나는 우울한 삶, 조금만 성공하다가 실패를 하면 나는 실패된 삶, 내 부모가 이래서, 내 자식이 이래서, 그리고 내 행동이 이래서, 내 삶이 이래서, 내 생각이 이래서 매 순간마다 좌절하고 스스로가 피해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오히려 개미보다 더 못한 마인드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간혹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내 안에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개미보다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개미의 그런 집단 무의식은 저는 한 곳에 몰입하고 어느 곳에서도 비교하지 않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개미가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그 개미의 굴락 속에서도 병정개미와 여왕개미에 집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마땅히 해나가는 것, 지금까지 지구가 생기고 지금까지 인간이 멸종해도 개미는 이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과 개미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회사 입사해서 기대하는 마음가짐들, 삶에 대한 여정에서 자꾸 비교하고 기대하는 마음가짐들이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마존 이 니카라과에서는 새 소리 때문에 잠을 깹니다. 그리고 도마뱀도 엄청난 소리를 뭔가 내요. 어떤 소리를 냅니다. 꽥꽥꽥 하는 소리를 내요. 이 아마존 니카라과는 아침부터 많은 새들이 지저귀고 노래합니다. 다양한 각색의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여기서는 들려요. 새들의 소리를 이렇게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 마치 이 예술의 전당, 예술의 회관에서 제가 가장 VIP석에 앉아서 그 새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새들의 모양도 아주 예뻐요. 새들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턱시도를 한 새들이 저를 위해서 무대 위에 올라서 관객 중에 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관객이 있죠. 도마뱀 관객, 개미 관객, 원숭이 관객, 수없이 많은 관객들, 나무 관객을 위해서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 옆에는 나무가 있고 약초가 있고 풀이 있고 지렁이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악어가 있고 개미들이 앉아서 그 연주의 티켓 무료입니다. 무료 티켓을 이제 아침이니까 약간 조조 할인 같은 걸 티켓팅을 해서 우리가 끊어서 저와 함께 모두 감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니카라과에는. 근데 오늘 쭉 보니까 그 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 그 독수리라고 하나요? 매처럼 보이는 아주 큰 새가 공중을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야, 이름을 지어줬어요. 와, 니카라과 독수리다. 전 나름대로 제가 지어주면 이름이니까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으니까 아주 크고 무서운 그 새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독수리하고 매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먹잇감을 하나 발견하면 그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자신이 집중했던 그 몰입한 먹잇감은 끝까지
사냥하기 위해서 공중을 배회합니다. 독수리는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요. 또 지켜봐요. 한마디로 독수리는 명상의 대가 같아요. 한국에서 매가 그렇죠, 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하늘에서 지켜봐요. 들지 않아, 다람쥐 하나, 오소리 하나 지켜보고 잡아먹으려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긴 호흡을 통해서 육지의 먹잇감을 살펴요. 독수리도 사냥에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새와 다르게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성공을 거둘 때까지 독수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먹잇감에 집중을 하죠. 그 먹잇감을 잡을 때 독수리가 여우를 잡는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잡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여우와 보아뱀이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 마리는 죽게 되거든요. 어떤 이 생물체는 온 생명을 바쳐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마음이 몰입이고 집중이거든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온 생명을 바쳐서 노력하고 집중해요. 무서울 정도로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의 눈, 이글 아이 또는 이 매의 눈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고 차갑게 보이죠. 독수리는 온전히 자신의 생명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에 몰입하고, 개미 또한 자신의 삶에 몰입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이 생각만 해도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 생물계의 한 획을 그은 동물들이에요. 이 독수리나 개미들은. 그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제 관점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관점을 기억하고 환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입사를 위해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입사가 통과되었고, 그 통과된 과정에 나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입사 이후에 비교와 기대 속에서 고통 속에 사는 삶이 본인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미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듯, 독수리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듯, 원숭이처럼 여기 보고 제가 명상하는 거 보고 기웃기웃 하지 말고 이제 내 삶에 집중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학생분들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혹시나 나도 원숭이 같은 마음으로 이리저리 날뛰고 있지 않은가? 옆집 아이 보면서 우리 아이와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옆집 배우자를 보고 내 배우자와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옆집에 잘 사는 배우자를 보고 이혼한 내 삶을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마음이 편안하게 보이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을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돈을 많이 버는 친구를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근을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 대학생분들 같이 함께 얘기해 봅시다. 나는 내 삶에 집중한다. 나는 내 삶에 집중한다. 내 자신의 삶에 몰입한다. 내 자신의 삶에 몰입한다. 비교할 필요 없다. 비교할 필요 없다. 기대할 필요도 없다. 기대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내 인생이다. 어차피 내 인생이다. 어차피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어차피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나는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비교하지 않겠다. 어차피 내 인생이다. 자,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이에요.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어차피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내 인생에 집중한다. 나는 내 인생에 집중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내 인생의 창조자다. 나는 내 인생의 창조자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나다. 네. 자, 오늘은 입사를 하신 후 비교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다른 직원에 대한 그런 질투심, 삶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런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내야 될까? 오늘 한 질문으로 지금 이 강연을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내가 조금 회사뿐만 아니라 옆집 사람, 내 인생에 비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기대심이 이 비교심하고 같이 연결돼요. 자꾸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잘 돼야 되는데 라는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그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야 되고,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은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존재해야지만이 그 기대하는 마음이나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옅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더 크게 창조가 돼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비교심이 항상 더 창조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함을 창조시킵니다. 어떤 창조를 본인이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세상을 본인이 만들어 갈 것인가? 개미와 독수리, 원숭이처럼 살지 말고 물론 그 원숭이도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 한잔 할까요? 자, 여러분의 후원금은 캄보디아 정글숲 우물 가로등 설치, 그리고 연탄 나눔 1년에 만장,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지구 환경 살리기 캠페인, 그 쪽방촌 소아암, 그리고 홀몸 어르신, 그리고 서울역 부산역 노숙자의 식사 지원 등으로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서 함께 나눔이 이어집니다. 자, 저는 지금 니카라과의 3일차 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미리 새벽에 녹음을 해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리 이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로만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인터넷 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도 또 느려도 또 이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과 녹화
방송 기존에 녹음되어 있던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그래도 오늘 강연이 수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수행은 각자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명상, 여러분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보면서 여러분의 댓글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칭하고 명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편안한 곳에 앉아서 자,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깍지를 펴서 쭉 앞으로 한번 쭉 밀어보고 들숨과 날숨을 2번 쉬어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도 한번 쭉 펼치셔서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자, 한쪽으로 쭉 당기고 머리 뒤로 젖히고 들숨과 날숨 그리고 안쪽으로 쭉 내려가고 들숨과 날숨. 자, 반대편도 한번 당겨볼까요? 자,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쭉 들이마시고 자, 한 곳으로 쭉 내려가고 들숨과 날숨. 네, 좋습니다. 깍지 풀고 가슴 쭉 내밀고 하늘 보고 들숨과 날숨 3번. 잘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되돌아오고 잠시 후에 여러분 인연이 되면 제가 요 방송 마무리할 때쯤 그 냇물이 흐르거든요. 요 정글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장문이 어떻게 보이는가 명상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서 편안하게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바로 펴고 자, 무릎 위에 손을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이렇게 모아서 편안하게 내려도 괜찮습니다. 자, 한 곳을 지그시 한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입으로 이제 숨을 내쉴 때는 그 입을 작게 해서 이렇게 내쉬는 게 좋습니다. 입을 작게 해서 입을 작게 해서 내쉬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자, 편안하게 후 내쉬어도 좋습니다. 자,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눈을 편안하게 이제는 감아도 좋습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눈을 감는 것이 만일 불편하시면 눈꺼풀의 힘을 편안하게 빼고 시선을 편안하게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숨을 쉬면 됩니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되뇌이고, 코로 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날숨이라고 되뇌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쉬어봅니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코로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오로지 호흡에 몰입해 봅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그저 들리는구나. 어떠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저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다만 알아차립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그저 들리는구나 라고 알고, 어떠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저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라고만 알아차립니다. 오로지 호흡에 집중합니다.
6시 5분입니다. 호흡의 깊은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들숨에도 깊은 감사를 느껴보고 날숨에도 깊은 감사를 느껴봅니다. 감사함이 흘러 넘친다. 숨 쉴 때마다 깊은 감사함이 흘러 넘친다 라고 마음 내봅니다. 깊은 감사함이 내 온몸을 감싸고 흘러내린다 라고 느껴도 좋습니다. 머리끝부터 이마, 눈썹, 눈, 코, 인중, 입술, 턱으로 감사의 기운이 내 어깨를 타고 내려와 내 가슴, 내 팔, 내 손바닥, 내 상복부, 중간복부, 하복부, 엉덩이와 두 다리까지, 무릎과 종아리, 발 뒤꿈치, 발등과 발바닥 끝까지, 발가락까지 쭉 감사와 희망의 기운이 내 온몸을 감싸고 비추어 준다 하고 알아차려 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주고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후 내쉬어줍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은 청정하게, 마음은 평온하게. 자, 두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합장해도 좋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각자의 손 모양은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와 명상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봉사하고 내가 조금이나마 수입이 있을 때 나눔하고 내 정신이 아직 명로할 때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개선됩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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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감사의 기도를 각자 10초 동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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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편안하게 눈 뜨고 자, 이제는 오늘의 인력 같이 읽고 기점명상 대학생은 94페이지 데이 35일차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정 속에 깨어있기. 나는 선택한다. 나는 미소를 선택한다. 나는 즐거움을 선택한다.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나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 선택한다. 오직 지금 현재만 선택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한다. 내가 지금 행복을 선택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 선택은 내가 한다. 내가 지금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 내가 선택할 것이다. 나는 지금 현재 행복을 선택한다. 이미 내 감정이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7월 23일 인력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같이 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며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만족한다. 오늘 그 강연과 오늘 본문과 굉장히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며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만족한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니카라과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절수행은 각자 제가 여행하는 이 일정 있는 동안은 각자 좀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곳에 보면 정말 양철 지붕에 그냥 그 돼지, 소돼지가 사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곳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그런 니카라과 아마존 지역입니다.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내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이분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평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우리가 오히려 더 너무 급하고 많이 비교하고 욕심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바나나 하나, 과일 하나로도 배 채울 수 있고 비를 가릴 수 있는 양철 지붕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니카라과인들의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배우고 저는 또 한국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제 화요일 정도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코스타리카를 거쳐서 코스타리카에서 파리를 거쳐서 한국으로 총 이제 30시간의 여정을 이제 쉬지 않고 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또 여러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방송 때 여러분 또 인연 따라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나 정전이 되든가 업로드가 못 된다면 또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법으로 물 흐르듯이 수업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차관님은 좀 그냥 가셨으면 우리도 좀 쉬고 방학처럼 좀 공부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하실까? 피곤하실 텐데 밤낮이 바뀌어서 이게 제 인생의 삶의 여러분과 해야 되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인연이 된 이상은 같이 가야 합니다.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정에서 다음 수업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파체완 아마존 니카라과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봐. 송순이. 이 나무가 내셔널 여기 잠시 플라워예요. 보여드린다고 너무 했는데 빨리 자라. 여러분 여기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깜빡했네요. 요 어떻게 보이는지 바깥에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 초점을 좀 다르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물이 지금 흐르고 있죠. 여기 흐르는 물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계곡이 다 아침 산책길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배를 타고 요 물 따라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배를 타고 작은 배 있죠? 조금 요걸 타고 요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아주 볼만한 그런 강입니다. 요게 이 강 이름이 침묵의 강입니다. 침묵의 강. 요거 올라갈 때는 항상 묵어내야 됩니다. 여기. 자, 요렇게 여러분 생겼습니다. 네, 저는 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또 다음 일정을 지금 또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또 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가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봐. 송순이. 이 나무가 내셔널 플라워예요. 너무 빨리 자라서 그만 길이 없어졌어요. 여기 지금 심으신 네. 거잖아요. 저기 열려 있네요. 벼가. 레몬 트리 1000주를 심었어요. 1000주요?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물을 안 줘. 그냥 박사님 반갑습니다. 먼 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야, 니카라까지 오는 길이 최소한 30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뉴욕을 거쳐서 마이애미를 거쳐서 이곳 니카라과까지 니카라과. 네. 왔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 화산이 이름이 몬바초라는 산이에요. 몬바초. 유전 생화학을 전공했죠. 아, 죽기 전까지
100만 주를 한번 심어보자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70만 주? 왜 하필이면 이 나무 심기에 이렇게 열정을 다하실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오래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동물도 식물도 산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우선 지금 니카라과라는 나라인데요. 네. 이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혼자 네. 또 그래서 10명의 과학자들이 한 2년째 이제 완성을 해서 등록이 된 건가요? 등록이 돼서 자신의 자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비로. 어린 나무 한두 자짜리를 심으면 한 4, 5년 있으면 정말 쳐다보지 않으면 못 보일 만큼 커요. 그런 것들 볼 때 보람이 있겠네요. 보람이 생기죠. 근데 이제 풀이 더 빨리 자라요. 나무보다. 풀을 주위를 깎아주는 게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 그게 인건비가 많아요. 그게 인건비가 드는 거죠. 그럼 나무가 다 죽어요. 풀이 그런데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계속 죽어요. 죽으면 또 심고 죽으면 또 심고.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근데 인간은 이 소비 패턴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것이 그 말씀처럼 네, 그냥 음. 심는 거죠. 아직까지 홀로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나무와 자연과 이걸 꾸리는데 평생을 홀홀단신 함께 그래야지 하죠. 가족이 있고 그러면 가족 먹여 살려야지. 안 그래요? 나무를 키워보시면 많은 걸 배울 거예요. 나무로부터. 외로우실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바빠요. 가족이 자연에- 없으니까 자연에다 쓰는 거죠. 혼자 아. 살면은 세이브가 많이 되는 편이죠. 나무들과 같이 살면은 가식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겠죠. 사라져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동물들이 네, 어떤 때는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불이 호딱 타버리면 까만 채만 남아요. 그럴 때 진짜 눈물이 나죠. 또 하는 거죠. 뭐 또 하는. 정말 가족이 없는 것도 그런 어떤 때는 참 도움이 된 거고 어느 인생을 사시든 그 인생 그걸 충실히 사실 수 있다면 그걸로 뭐 삶에 족한 거죠. 뭐 안 그렇게 해서 무수의 뿔처럼 자연을 지키고 나무를 벗삼아 한 평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이지수 아이야. 박사님의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나에게 나무 심기란 과연 무엇일까? 숨을 쉬는 것 같은 거,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속엔 모든 답이 있어요. 나무를 심는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그 삶은 확실히 더 값어치가 있어요. 그냥 사는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한번 sit-back해서 하면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 할 때 삶은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단 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몸과 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에도